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2분기에 6.2%에 그쳤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갈등이 영향을 미쳐서 지난 1992년 3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분기 성장률로는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분기 성장률 6.4%에 비해서는 0.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6.4%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였던 6.1에서 6.4% 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완전히 최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1분기 6.8% 이후 지난해 4분기 6.4%까지 3분기 연속 떨어진 이후 올 1분기에 작년 4분기와 같은 6.4%를 기록하면서 다시 경제가 기력을 차리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6.2%를 기록하면서 아래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6% 코앞에까지 왔다는 점에서 6% 방어도 경제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경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부양 약발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지난 6월 말에 있었죠. G20 정상회의 이후 약간의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G20 회의를 통해서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25%를 추가로 매기기로 했던 것을 백지화했죠. 그리고 하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도 풀어줬습니다. 분명 중국으로서는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중국 수입품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25%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올 1분기 성장률이 6.4%로 지난해 4분기와 똑같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그나마 선방한 것도 추가적인 미국의 관세 부과 때문에 미리 수출 선정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내기 수출 효과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1분기에 성장률 하락을 겨우 막기는 했지만 다시 2분기에 약발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간 중국 경제의 돈줄 역할을 했던 중국 은행들이 힘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의 고성장은요, 대규모 유동성에 기대왔습니다. 돈줄 역할을 하는 중국 은행들이 사실상 무차별로 자금 살포에 나서면서 경기를 떠받쳐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도 그래서 무서웠죠.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기업이 적자를 보든 말든 자금을 퍼줬던 게 바로 중국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이 시장에서 제품 덤핑을 통해서 다른 경쟁 기업을 고사시키고 보는 전략이었죠. 그런 식으로 중국은 기업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줄 역할을 하는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중국 은행들은 그동안 자금난에 빠진 기업이나 손실이 나는 정부 프로젝트 등에 대출해준 탓에 부채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민간 기업 대출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은행들의 실적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본 적정성 수준만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중국 구제당국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은행들에게 자본 준비금을 더 쌓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의 자금 대출 압박, 또 규제당국의 자본 확충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은행들도 지금 미국 정부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에 따른 파장이 시차를 두고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은행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독자 여러분들도 그림자 금융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 시스템이 아닌 제2금융권 등에서 이루어져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기업 대출을 말하는데요. 중국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인프라 투자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강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펀드 업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데요.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만도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조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지금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하강 추세 탓에 기업들이 그림자 금융을 활용해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금융 규모만도 지금 심각한데요. 일단 국제 신용평가사 그 무디스라고 있죠. 여기서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68개 중국 펀드 업체의 자산관리 상품 자산을 집계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22조 5천억 위안, 달러로는 3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상품은 고금리를 내걸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자금 차입 통로로 주로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그림자 금융 학대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게 바로 자산관리 상품입니다. 특히 문제는 중국의 실물 경기와 부동산 시장 둔화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원리금 상환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소위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디폴트 위험이 높은 비은행권 금융자산이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2,800억 위안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은행권 전체 자산에 비하면 1.26% 정도의 작은 수준이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나 늘어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기업 디폴트가 지난해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그림자 금융이 뿌리채어 늘릴 수 있고, 결국은 그림자 금융의 파산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 마비를 불러오고 실물 경기에 한파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게 부정적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기업들의 탈중국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지금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들의 탈중국행은 바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기 침체도 불가피하겠죠.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 위상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업들 몇몇을 보면요, 세계 PC 제조 규모가 세계 1위와 3위인 휴렉 패커드 HP라고 하죠. 대리 중국에서 생산해온 노트북 30%를 다른 국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소니, 닌텐도 등도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임기와 스마트 스피커의 일부를 중국 대신 다른 곳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는 탓에 해외로 공장 이전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30%도 지금 동남아 등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칸타, 퍽스콘, 인벤텍 등도 미국 정부의 중국 제품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데이터 센터용 서버를 중국에서 대만과 멕시코, 체코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요, 중국 기업마저도 관세 때문에 중국 현지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해외로 떠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딱 현지 내수용만 만들고 해외에서 파는 것들은 해외에서 만들겠다는 게 중국 기업들의 요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런 추세는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경제가 깊은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전만 해도 중국은 노동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관세 문제마저 불거지면서 이제 기업들이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중국의 수출입 부문과 제조업 분야에서 둔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최대 고역국입니다. 이런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한국 수출에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중국이 자체 기술로 중간재 등을 조달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6.2%를 기록하고 2021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5.8%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인데요. 답답한 것은 지금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인식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 맞서면서 일본을 구워 삼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기술 굴기가 미국의 봉쇄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또 다른 원천 기술 강국인 일본과 척지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중일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미중 분쟁의 직접적 싸움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무역 분쟁에 따른 펀치는 계속 맞는 상황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베로부터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핵펀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 죽창가, 국채보상운동 등등 어처구니 없는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인데요. 리더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